그 목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돼 금이 간 펜던트였지만 그 모양만큼은 혜원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죠. 이거 어디서 났니? 자신도 모르게 손이 뻗어나갔고 태양은 조금 놀란 눈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래요. 항상 소중하게 간직했대요. 말을 마친 태양은 목걸이를 꼭 쥐었고 혜원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뛰었습니다. 30년 전 8살 생일날 딸에게 직접 걸어줬던 열쇠 모양의 목걸이. 그게 어떻게 이 아이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아니, 이 아이의 엄마가 그걸 갖고 있었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감춰진 진실, 그리고 꺼내지 못한 이름 하나가 이 조그만 목걸이 하나에 모두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수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좁은 방을 어둑하게 비췄죠. 태양아, 일어나야지. 10살 아들 태양이 작은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가세요? 응. 엄마가 빨리 끝내고 올게. 수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친 손이지만 아들에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죠. 같은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혜원은 거대한 침실에서 혼자 잠을 깼어요. 최고급 실크 시트 위에서도 편히 잘 수 없었죠.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실 한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8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서아야.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새벽 지하철 3호선에서 2호선으로 다시 6호선으로 갈아타며 수지는 호텔로 향했어요. 유니폼이 담긴 가방을 꼭 안고 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똘똘했죠. 이수진 화이팅! 작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랜드 코리아 호텔 직원용 뒷문으로 들어서는 수진.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진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언니는 정말 성실해요. 우리가 배워야겠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히 걸었어요. 언니, 왜 항상 그렇게 조용히 걸어요? 뭐가요? 발소리가 거의 안 나잖아요. 신기해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었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나 봐요. 같은 시간 25층 회장실에서 혜원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조카 태준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죠. 이모,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45세의 태준은 정장 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욕망이 숨어 있었어요. 혜원 이모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키실 건가요?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혜원이 날카롭게 태준을 쳐다봤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자리는 내 것이야. 하지만 후계자 문제는. 후계자? 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 딸만이 진짜 후계자야. 그 애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죠. 점심시간이 되어 지하 1층 직원 식당에서 수지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소박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죠. 수진 언니, 언니가 청소한 객실은 정말 반짝반짝해요. 특히 은식기 닦는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은색 물건만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반짝반짝하니까. 그 순간 수진의 눈이 몽롱해졌어요. 뭔가 그리운 기억이 스치는 것 같았지만 금세 사라졌죠. 그 시각 호텔 로비 앞에서 태양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꽃 사세요. 예쁜 꽃이에요.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야, 꼬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꽃, 꽃 팔고 있어요. 허가받고 하는 거야? 당장 사라져.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은 어깨가 떨렸죠. 엄마, 엄마가 필요해. 바로 그때 25층 복도에서는 혜원이 객실 점검을 위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청소 카트를 끌고 오는 수진이 보였죠. 조용히 걷는 수진의 모습. 혜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저 걸음걸이.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8살 서아도 똑같이 조용히 걸었거든요. 엄마, 제가 이렇게 걸으면 요정 같죠? 어린 서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진이 혜원 앞을 지나쳐 갔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죠. 그 순간 혜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뭔지 모를 따뜻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저 사람은 누구지? 혜원의 눈이 수진의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30년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혜원은 잠들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스친 그 청소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 조용한 걸음걸이가요. 설마 그럴 리가. 혜원이 침대에서 일어나 서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8살 딸의 환한 미소가 30년 전 그대로였죠. 다음 날 오전 25층 복도에서 혜원이 일부러 객실 점검을 나섰어요. 어제 그 청소부를 다시 보려고요. 2510호실 앞에서 수진이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색 트레이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죠. 혜원이 몰래 지켜봤어요.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은색 트레이가 반짝이자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예뻐. 정말 예뻐.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혜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전 그랜드 코리아 호텔 로비에서 8살 서아가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박수를 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은색 반짝이는 게 제일 예뻐요.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어요? 그래, 우리 서아가 은색을 제일 좋아하지. 어린 서아가 혜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랑 계속 이런 예쁜 곳에서 살 거예요. 현재로 돌아온 혜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은색을 좋아한다고. 서아도. 혜원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수진이 급히 인사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네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까이서 본 수진의 얼굴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거든요. 혜원이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엄마, 태양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학교가 일찍 끝났나 봐요. 그런데 태양이 넘어졌어요. 신발끈이 풀렸거든요. 혜원이 재빨리 태양을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니? 네. 감사합니다. 태양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때 혜원의 시선이 태양의 목에 멈췄어요. 낡은 목걸이, 열쇠 모양의 작은 펜던트. 혜원의 손이 떨렸어요. 그 목걸이는 30년 전 서아의 8번째 생일날
혜원이 작은 열쇠 목걸이를 서아의 목에 걸어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아야, 이거 엄마가 특별히 만든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열쇠야. 서아가 언제나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서아가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어요. 엄마, 이거 절대 안 잃어버릴 거예요. 그 목걸이.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양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아, 이거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태양아, 갑자기 왜 여기에? 엄마, 이분이 저 도와주셨어요. 혜원이 태양을 바라봤어요. 수진을 닮은 눈빛이었죠.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8살 이전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만 갖고 있었대요. 유일한 기억?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거기 갔는지도 모르고 그날 저녁 혜원의 서재에서 혜원이 박 실장을 급히 불렀어요. 박 실장, 이수진이라는 청소부 직원 조사해줘요. 네. 갑자기 웬? 지금 당장요. 혜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박 실장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3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이수진 41세, 고아원 출신, 1995년 명동에서 발견됨. 혜원의 손이 멈췄어요. 1995년. 서아가 실종된 바로 그 해였어요. 혈액형은 RH-AB형이고 박 실장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RH-AB형. 전 인구의 0.5%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 서아와 똑같은 혈액형이었어요.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혜원의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성 신부전증. 혜원 가문이 유전병이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25층 복도에서 혜원이 혼자 서 있었어요. 수진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콧노래. 혜원이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수진이 청소를 하며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 혜원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 서아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라라라 우리 공주님 예쁜 꿈 꾸세요. 수진이 부르는 그 노래.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아야, 정말 너구나.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새벽 혜원이 은밀하게 병원에 연락했어요.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아주 조용히요. 혜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만약 틀렸다면? 만약 30년간의 기다림이 헛된 희망이었다면? 아니야. 틀릴 리 없어. 혜원이 서아의 사진을 꼭 안았어요. 엄마가 널 찾아낼 거야. 꼭.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원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일 병원에 전화했지만 답은 같았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혜원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차 있었어요. 30년 전 1995년 5월 15일 그랜드 코리아 호텔 개관식 날을 떠올리면서요. 화려한 로비에는 귀빈들이 가득했죠. 8살 서아는 엄마 옆 소파에 앉아 샹들리에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아야, 엄마가 잠깐만 인사하고 올게. 네, 엄마.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혜원이 VIP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러 갔어요. 단 10분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혜원이 돌아왔을 때 서아는 없었어요. 서아, 서아야. 혜원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로비 한편에서는 15살 태준이 수상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할 거야?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애만 없으면 내가 후계자가 되는 거지. 태준의 눈에 차가운 욕망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애는 다치면 안 돼. 그냥 멀리 보내기만 하면 돼. 알겠어. 고아원에 맡겨둘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 태준의 사무실에서 태준이 컴퓨터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혜원이 수진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설마 들킬 리가.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0년 전 관련 파일들을 찾아 삭제하기 시작했죠. 증거만 없으면 돼. 증거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혜원이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결과가 어떻게? 모녀 일치율 99.99999%입니다. 전화기가 혜원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99.99999%. 확실했어요. 수진이 서아였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서아야, 서아야. 혜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지하 직원 식당으로 향하며 혜원이 처음으로 직원 식당에 내려왔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회장님, 왜 여기에? 하지만 혜원의 눈에는 오직 수진만 보였어요. 수진이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회장님? 혜원이 수진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죠. 수진 씨. 아니.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8살 전 기억이 정말 없어요? 네. 왜 그러세요? 혜원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30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 순간 혜원의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난하지만 밝게 살아가는 모습, 아들 태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직은 아니야. 혜원이 마음을 정했어요. 수진이 충격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해서요. 혜원이 애써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저녁 2505호실에서 혜원이 30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서아의 방에 들어갔어요. 분홍색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 모든 게 8살 서아가 쓰던 그대로였어요. 서아야, 엄마가 이 방을 지켜왔어. 혜원이 서아의 인형을 안았어요. 너를 기다리면서 매일 기다렸어.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청소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수진이 급히 나가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혜원이 말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방은 뭔가 특별한 방인가요?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방이에요. 혜원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이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 방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해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이 방만 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혜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아가 돌아온 거예요.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혜원의 서재에서 혜원이 태준을 불렀어요. 30년 전 일, 내가 했구나.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모, 그게 이제 모든 걸 안다. 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수진이 20층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청소 카트가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은색 트레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언니, 언니. 동료가 급히 달려와 수진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의식을 잃은 채였죠. 119에 신고해요. 빨리. 호텔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25층 회장실에서 박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수진 씨가 쓰러졌습니다. 혜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뭐라고? 지금 119가 오고 있어요. 혜원이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20층 복도에 도착한 혜원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수진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서아야. 혜원이 수진을 안고 절규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를 서아라고? 설마 저분이? 혜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수진만이 중요했거든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혜원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0년간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환자와 무슨 관계세요? 저는 혜원이 말을 멈췄어요. 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혜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말기 신부전증입니다. 즉시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혜원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말기 신부전증. 30년간 치료받지 못한 유전병이 악화된 거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한 달. 빨리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원이 말했어요. 제가 줄게요. 네. 제 신장을 주겠어요. 지금 당장 검사하세요. 의사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혈액형이 맞는지 맞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신기하네요. HLA 항원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가족이시군요. 이 정도 일치는 부모나 자녀 사이에서만. 혜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수지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중환자실 복도에서 태양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혜원이 태양을 안았어요. 10살 손자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이었죠.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줄게. 할머니요? 태양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혜원을 올려다봤어요. 응, 할머니야. 혜원이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수진이 깨어났어요.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이 무서웠죠. 여기가 어디예요? 혜원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이에요. 쓰러졌거든요. 회장님이 왜 여기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혜원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수진 씨. 아니, 서아야.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넌 내 딸이야.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9999% 일치해.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아야, 엄마야. 30년 만에 찾은 내 딸이야. 혜원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요. 30년 만에 왜 이제 와서?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전 이수진이에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서아야. 그만해요. 저는 그냥 혼자서도 잘 살았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간 혼자 살아온 상처가 터져 나왔거든요. 혜원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수진의 절규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복도에서 간호사와 태준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모녀 사이라고요? 네, DNA 검사까지 했대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러면 나는 끝이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중환자실로 돌아온 혜원 앞에서 수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해. 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공여자는 내가 줄게.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저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에요. 딸이어서가 아니야. 혜원이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상했어요. 화가 나는데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응. 넌 내 딸이야, 서아야.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아. 그게 제 이름이었군요. 혜원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믿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3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만큼은요. 사흘째 침묵이었어요. 수진이 진실을 알고 난 후부터 혜원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거든요. 창밖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혜원은 병실 의자에서 밤새 지켜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태양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 이게 누구야? 수진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예요. 태양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살려주신대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살 아들은 복잡한 어른의 마음을 몰랐죠. 그냥 가족이 생긴 게 기뻤어요. 태양이 나간 후 혜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죠. 이거 읽어봐 줄래? 혜원이 편지를 침대 옆에 놓았어요. 수진이 편지를 쳐다봤어요.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참 후 수진이 손을 뻗었어요. 편지 봉투가 떨렸어요.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아에게 30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엄마가 못났어. 10분만 자리를 비웠는데 그 10분 때문에 우리는 30년을 헤어져 살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지만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신장 이식은 내가 내 딸이어서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서아야. 엄마가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혜원이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응, 내 소중한 딸이야. 30년 동안 힘드셨죠? 수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이해가 담겼어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외로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없었어요. 혜원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도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딸과 함께인데 엄마만 혼자였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이 눈빛에서 만났어요. 수술 전날 밤 혜원이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거 봐줄래? 상자를 열자 작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분홍색 원피스, 작은 운동화, 생일 사진들. 이거 다 제 거예요? 응. 30년간 엄마가 지켜온 거야. 수진이 작은 운동화를 만졌어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신었던 것 같았죠. 생일 사진 속 8살 여자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태양과 닮았어요. 이 사진,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수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샹들리에 반짝이는 것들. 혜원이 놀라며 수진을 봤어요. 기억나? 명확하지는 않은데 따뜻한 느낌이에요. 수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들이 준비를 마쳤어요. 혜원과 수진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수진이 혜원의 손을 잡았어요.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워. 혜원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이었어요. 응, 딸아. 수술 잘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태양이 6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랑 할머니 지켜주세요. 박 실장이 옆에서 태양을 위로했어요. 괜찮을 거야. 두 분 다 강하신 분들이야.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태양이 울면서 뛰어갔어요. 정말요? 정말 성공했어요? 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회복실에서 혜원과 수진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 먼저 눈을 떴어요. 엄마. 혜원도 눈을 떴어요. 서아야. 괜찮아? 네. 엄마는요? 엄마도 괜찮아.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었어요. 핏줄로도 마음으로도. 수진이 말했어요.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뭐가? 엄마 목소리. 따뜻했던 느낌. 혜원이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라라라 우리 공주님 예쁜 꿈 꾸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이 노래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매일 불러줬던 노래야. 수진이 혜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서아, 30년 만에 재회.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죠. 3개월 후, 혜원의 펜트하우스에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넓은 거실에서 태양이 숙제를 하고 있었죠. 수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밥 먹어요.
태양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진짜 가족이 된 풍경이었죠. 식탁에서 함께하는 아침 시간에 혜원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교육팀장으로 승진시켜줄게. 이제 청소는 그만하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청소가 좋아요. 하지만 넌 이제 회장의 딸이야.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청소가 제 자리예요. 거기서 행복해요. 혜원이 미소 지었어요. 딸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거든요. 그랜드 코리아 호텔 로비에서 수진이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지나가는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회장님 딸이래? 재벌 딸이 왜 청소를?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2505호실에서 수진이 30년 전 자신의 방에 들어섰어요. 이제는 청소용품이 아니라 추억을 정리하러 왔어요. 분홍색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 모든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구나. 수진이 인형을 만졌어요. 조금씩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함께 인형놀이를 하던 모습,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 고마워요, 엄마.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이 방을 지켜준 혜원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25층 회장실에서 혜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태준의 재판이 끝난 후였어요. 징역 5년과 경영권 박탈. 30년 전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지만 혜원은 수진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서아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시킬 수 없어.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딸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지하 직원 식당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혜원이 직원 식당에 내려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혜원이 수진과 태양 옆에 앉았어요. 오늘 태양이는 뭘 배웠어?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태양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와, 우리 태양이 최고네. 혜원이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양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나도 나중에 호텔 일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고 싶으면. 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한 호텔을 만들 거예요. 태양의 말에 혜원과 수진이 웃었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태양은 숙제를, 수진은 뜨개질을, 혜원은 독서를 하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수진이 뜨개질을 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라라라 우리 공주님. 혜원이 책에서 눈을 들었어요. 30년 전 서아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이제 수진이 기억하고 부르는 노래였죠. 서아야, 내 엄마. 행복해? 수진이 뜨개질을 멈추고 혜원을 바라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힘든 건 없어? 가끔 궁금해요. 뭐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혜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이 좋거든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소중해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해진 게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수진이 청소 카트를 끌며 일을 시작했어요. 은색 트레이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죠. 혜원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한 손님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당신이 회장님 딸이세요? 네, 맞아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손님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저녁 시간 혜원의 서재에서 세 사람이 모였어요. 혜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서아야, 너에게 줄 게 있어. 혜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호텔 지분 50%. 내 몫이야.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넌 내 딸이야. 당연한 권리야. 그래도 받아.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청소든 다른 일이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밤 늦은 시간 수진이 청소를 하며 자장가를 불렸어요. 라라라, 우리 공주님 예쁜 꿈 꾸세요. 호텔 복도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였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노래였죠. 멀리서 바라본 호텔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들. 회장실의 혜원, 펜트하우스의 태양, 복도의 수진. 가족이 된 세 사람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